도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악짧은 신음과 함께 할머니가 헌혈 버스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전 그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저의 소중한 전 재산 50만 원을 써버렸죠. 하지만 이 행동 때문에 제가 잘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린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를요. 폐점 10분 전이었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 계단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월 초 저녁 바람은 아직 차갑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하은은 직원 출입구 쪽으로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신발 코너에 서 있었던 발이 욱신거렸어요. 5년차 백화점 직원 생활이 주는 피로가 어깨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죠. 화면을 켜자 가장 먼저 뜬 건 은행 앱 알림이었습니다. 월세 이체 예정일 안내였어요. 그 자리에서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2만 원이었죠. 이번 달 월급에서 카드값이랑 공과금 빠지고 남은 돈이었어요. 월세는 50만 원. 그러면 남는 건 2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월급날까지 일주일을 그 돈으로 버텨야 했어요. 오늘 보내야지. 화면을 띄워둔 채로 정문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백화점 정문 계단 중간쯤에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옆으로 기울었죠. 하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계단을 2개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밟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아이고, 짧은 신음이 들렸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헛집었죠. 그대로 옆으로 기울더니 계단 위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모두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죠. 하은은 그 순간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계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은이 할머니 곁으로 가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맥박부터 확인했죠. 손목을 짚어보니 다행히 뛰고 있었지만 약하고 불규칙했어요. 호흡도 얕았습니다. 119 부르셨어요? 하은이 물었고 곁에 있던 안내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부를게요.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하은이 말했어요. 제가 불러놓을게요. 할머니 손발 따뜻하게 해드리고 계세요. 하은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리고 상담원이 받았어요. 하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백화점 정문 앞 계단에서 여성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 없고 맥박 약하고 호흡 얕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상담원이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다시 살폈어요. 손발은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할머니 위에 덮어줬어요.
안내 직원이 할머니 손을 감싸쥐고 있었죠. 5분쯤 지났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화점 앞 도로에 구급차가 멈춰 섰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하은은 손을 들어 위치를 알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계단을 올라와 할머니를 살폈어요.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한 명이 하은에게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나가다 쓰러지신 걸 봤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구급대원 한 명이 차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분증이나 보호자 연락처가 없네요. 병원 측에서 신원 확인 안 되면 검사비 선결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누가 같이 가실 수 있나요? 안내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근무 중이라 못 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에는 52만 원이 있었어요. 그중 50만 원은 오늘 보내야 할 월세였죠. 만약 검사비를 내게 되면 남는 건 2만 원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호흡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하은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갑고 힘이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들것에서 침대로 옮기고 바로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응급실 데스크 앞에 섰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쓰러지신 걸 보고 같이 왔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되면 검사비를 선결제하셔야 해요. 기본 검사에 링거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만 원. 오늘 보내야 할 월세였어요. 그 돈을 쓰면 남는 건 2만 원뿐이었죠. 다음 월급날까지 일주일. 그 돈으로 어떻게 버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응급실 안쪽에서 할머니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고 송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결제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통장 잔액은 2만 8천 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은은 핸드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검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보호자 찾으면 바로 알려드리고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의자였어요. 창밖으로는 밤하늘이 보였고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후회가 뒤섞여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죠.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앱을 열자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장 잔액 28,000원. 50만 원은 이미 병원비로 나간 뒤였어요. 월세는 내일까지 내야 했고 집주인은 하루라도 늦으면 연락을 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8,000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어요. 출퇴근 교통비가 하루 왕복 5,000원. 일주일이면 35,000원이었죠. 이미 부족했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지? 편의점 도시락이 4,000원. 하루 한 끼만 먹는다 해도 일주일이면 28,000원이었어요. 교통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출근길에는 걸어가고 퇴근길만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집에서 백화점까지는 40분 거리였죠. 하은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는 괜찮아졌을까? 보호자는 찾았을까? 병원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호자가 나타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걸었어요. 3월 초 아침 공기는 차갑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지만 손끝은 시렸어요. 40분을 걸어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차올랐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사원증을 찍고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어요. 사물함을 열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던 탓이었죠. 간단히 화장을 고치고 신발 코너로 올라갔습니다. 출근 시간은 9시 반.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신발 코너에는 동료 직원 2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은이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아직 못 봤어? 사내 게시판에 공지 떴는데. 하은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무슨 공지요? 동료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내 게시판에는 공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인력 운영 재편 안내였어요. 하은은 화면을 내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본사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일부 매장 인력을 재배치하고 계약 형태를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구조조정 얘기 아니에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요즘 위에서 사람 자른다는 소문 돌았잖아.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차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경력이 많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인건비가 높으니까요.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매장도 해당될지 모르겠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게시판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신경이 곤두섰어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사내 게시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공지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고 하은은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남은 돈은 28,000원이었어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 24,000원이 남았죠. 편의점 도시락 대신 컵라면을 샀습니다. 1,500원이었어요. 휴게실 구석 자리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국물이 짜고 뜨거웠지만 속은 든든해졌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신발 코너 쪽으로 관리자 김태규가 걸어왔어요. 40대 남자였고 본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은 항상 딱딱하고 말투는 건조했어요. 김태규가 하은 앞에 섰습니다. 윤하은 씨, 잠깐 사무실로 올 수 있나요?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 응대를 마무리하고 김태규를 따라 직원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규가 책상 뒤에 앉았고 하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어제 근무 중 뭐 했나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요? 김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점 시간 전후로 지정 구역을 벗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었나요? 하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제 백화점 앞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까지 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일을 말해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손님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김태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걸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김태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근무 중에는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보고 없이 임의로 이동한 건 규정 위반이에요. 게다가 손님 대응도 개인 판단으로 한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하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김태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인력 재편에서 윤하은 씨는 감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감사 대상자.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태규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근무 태도와 규정 준수 여부를 재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결과에 따라 계약 형태가 조정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본사에서 개별 통보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정상 근무하시고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규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사 대상자, 계약 조정,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제 할머니를 도운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의가 규정 위반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하은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억울함과 혼란이 뒤섞여 밀려왔죠.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 근무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하은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교통비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40분을 걸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계약이 해지되면 어쩌지?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월세는 어떻게 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두운 방 안이 보였어요. 하은은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2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요. 불안과 억울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선의는 기록되지 않았고 규정만이 남았어요. 하은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화점은 여전히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하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사내 게시판에는 추가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만 돌았습니다. 누가 잘릴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은은 매일 출근하면서 걸어서 왔습니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통장 잔액은 이제 1만 5천 원까지 줄어 있었어요.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신발 코너에서 손님을 응대하던 중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인사팀이었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하은 직원, 오늘 오후 3시 본사 인사팀으로 출석 바랍니다. 계약 관련 면담 예정. 하은은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계약 관련 면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하은은 신발 코너를 나와 본사가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백화점 옆 건물 8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인사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뒤에 관리자 김태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본사 전무 서민호가 서 있었어요. 서민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하은이 인사를 하자 서민호가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하은은 의자에 앉았어요. 김태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윤하은 씨, 이번 인력 재편 결과를 통보합니다. 본사 검토 결과 계약 해지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어요. 계약 해지.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은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서민호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근무 중 규정 위반과 보고 누락이에요. 회사는 규정을 지키는 직원을 원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걸 외면하라는 뜻인가요? 서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경영 판단입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규가 서류를 하은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될 거예요. 마지막 근무일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하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계약 해지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민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규정을 잘 지키세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인사팀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억지로 참았지만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1층에 내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은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억울함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남긴 쪽지였어요. 월세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연락 주세요. 하은은 쪽지를 떼어 구겨 쥐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은 이미 병원비로 나갔고 통장에는 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나온다 해도 그건 다음 달 일이었습니다. 하은은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윤하은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병원 행정팀입니다. 지난주에 응급실에 오셨던 환자분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하은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날 쓰러지셨던 할머니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보호자께서 연락을 원하신다고 해서요. 보호자가 저를 찾으신다고요? 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신 뒤에 그날 함께 오셨던 분을 꼭 찾아달라고 하셨대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보호자분께 전달하겠습니다. 하은은 핸드폰 번호를 불러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다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보호자가 왜 자신을 찾는 걸까? 혹시 병원비 때문인가? 그럴 리 없어. 이미 결제했는데.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금요일 하은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간단히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걸어서 출근했어요. 40분을 걸어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차올랐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사물함을 열었어요. 오늘은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신발 코너로 올라가자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하은이 오늘로 그만둔다는 소문은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하은아,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하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회사가 이상해. 사람을 자를 때 이유가 말도 안 돼.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휴게실로 내려가 사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분 유니폼, 화장품, 간식들.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내려와 인사를 건넸어요. 다들 미안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함께 싸우자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은도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신발 코너를 둘러봤어요. 5년 동안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신발을 권하고 포장했던 곳이었죠. 이제 이곳에 설 일은 없을 거예요.
하은은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어요.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백화점을 나올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 계단을 내려서며 문득 그날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을 메고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였지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만 원 남짓. 월세는 밀렸고 다음 달 공과금도 내야 했어요.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하고 면접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윤하은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정임 여사님 비서실 직원입니다. 여사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하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임.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임이 누구죠? 지난주 백화점 앞에서 쓰러지셨던 분입니다. 그날 병원까지 함께 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으시대요. 하은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날 할머니. 괜찮아지셨어요? 네, 다행히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댁으로 모실게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주소는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하은은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화면에 뜬 건 고급 주택가였죠. 담장이 높고 정원이 있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곳에 사는 분이었구나. 하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감사 인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골랐어요. 깔끔한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나마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까지 가는데 40분쯤 걸렸습니다. 역에서 내려 주소를 따라 걸었어요. 큰 도로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나무들이 보였고 집들은 하나같이 크고 웅장했습니다. 주소지 앞에 도착했을 때 입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철문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정원 끝에는 3층짜리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은 씨 맞으시죠? 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서가 안내한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커다란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비서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은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곧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정임이 걸어 들어왔어요. 그날 쓰러졌던 할머니였습니다. 한복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건강해 보였어요. 그날의 창백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은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정임이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하은이 다시 앉아 정임이 말했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당신만 도와줬죠. 병원비까지 내주시고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나요?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전 큰일 날 뻔했어요. 정임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날 병원비 50만 원이에요. 돌려드리려고요. 하은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당신 통장에 그 돈밖에 없었던 거 알아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하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임이 봉투를 하은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당연히 돌려드려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임이 하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백화점에서 일했는데요.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백화점이요? 하은이 백화점 이름을 말하자 정임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거기가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곳인데 왜 그만뒀어요? 하은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정임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그날 저를 도운 일 때문인가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은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본사 전무님이요. 서민호라는 분이요. 정임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은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때문에 일 커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정임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정임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곧 비서가 들어왔고 정임이 지시를 내렸어요.
본사에 연락해서 인사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특히 최근 한 달 구조조정 관련 서류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임이 하은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임이 서류를 받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전부 이사장 결재 없이 진행된 거네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무님이 독단으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정임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자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이건 큰 문제예요.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임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바로잡을게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본사 기획실에는 서민호 전무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이었어요.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할 인원이 15명 더 남아 있었죠. 서민호는 펜을 들어 명단에 체크를 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관리자 김태규가 들어왔어요. 전무님, 인사 관련해서 본사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자료요? 김태규가 말했습니다. 최근 한 달 구조조정 관련 서류 전부요. 누가 요청한 거죠? 비서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여사님 지시라고 하더군요. 서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사님이요? 김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임 여사님이요. 서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임, 이사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인사 자료를 요청하는 걸까? 서민호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고 내용은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김태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민호는 의자에 기댄 채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민호 전무님,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서민호는 핸드폰을 쥔 채로 굳어 있었어요. 긴급 이사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구조조정 관련 서류를 다시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같은 시각 백화점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는 하은의 옛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떴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안내. 인사 관련 중요한 건 논의 예정. 동료 한 명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지? 갑자기 긴급 이사회라니.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혹시 구조조정 관련해서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닐까?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본사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민호도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정임이 손을 들어 다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임이 상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진행된 인사 문제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단 구조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임이 비서에게 눈짓을 하자 비서가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한 달간 진행된 구조조정은 이사장 결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표정들이 굳어졌습니다. 정임이 서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민호 전무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우선 진행하고 사후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후 보고요? 이미 15명이 해고된 뒤에요? 서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은 회사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어요. 정임이 서류를 한 장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5년차 직원을 해고한 건가요? 서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규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임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뭘 했는지 아세요? 쓰러진 노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까지 갔어요. 그게 규정 위반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닥였어요. 정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접니다. 그날 백화점 앞에서 쓰러진 사람이 저였어요. 그 직원이 아니었다면 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해고당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 한 명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단의 명예에도 관련된 일입니다. 서민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정임이 그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재단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게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린 직원을 해고한다? 이건 재단 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임이 다시 서류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조조정 이후 상업임대 전환 계획도 들어있네요. 이것도 이사장 결재 없이 진행하신 건가요? 서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경영 효율화의 일환입니다. 정임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독단입니다. 이사장 부재 중에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은 당신한테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회에 다음 안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단 구조조정 전면 무효. 둘째, 해고된 직원 전원 복직. 셋째, 서민호 전무직위 해제.
이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표결은 만장일치였어요. 서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이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해고된 직원들 전원한테 복직 통보 보내세요. 오늘 안으로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정임이 서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민호 전무님,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인수인계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세요. 서민호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여사님 결단 덕분에 재단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은 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자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본사 인사팀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윤하은 직원, 이사회 결정으로 복직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출근 바랍니다. 하은은 핸드폰을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직.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같은 날 저녁 인천공항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입국장 출구 쪽에는 고급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들이 차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곧 입국장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현석 이사장이었습니다. 현석 옆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함께 걸어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현석의 아들이자 본사 기획실 과장이었죠.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차로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고 현석이 먼저 탔습니다. 준혁도 뒤따라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왔더군. 급하게 돌아와야 한다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셨어요. 인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현석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인사 문제? 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 달간 진행된 구조조정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석이 화면을 내려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전부 내 결제 없이 진행된 건가?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서민호 전무가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석이 한숨을 쉬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일 때문이기도 해요. 현석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쓰러졌다고? 언제?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백화점 앞에서 빈혈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도와줘서 큰일은 면했습니다. 현석이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군. 그 직원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직원이 해고당했습니다. 현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일이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어요. 서민호 전무의 결정이었습니다. 현석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사람을 살린 직원을 해고하다니.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미 이사회를 통해 복직시키셨어요. 그리고 서민호 전무는 직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했어. 어머님이 날 대신해서 제대로 처리하셨었군.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직원들 앞에서 한 말씀 하실 건가요? 현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재단의 기본 정신에 관한 문제야. 차는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현석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사람을 살린 직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현석은 정임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백화점 앞에서 쓰러진 순간부터 병원까지 간 일, 그리고 그 직원이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을 써서 병원비를 낸 일까지요. 현석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직원이 해고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말했어요. 서민호가 독단으로 처리한 일이에요.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요. 다음 날 아침 현석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어요. 이사장님 출근하셨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준혁도 함께 탔어요. 8층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큰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에는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석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인사팀 불러. 곧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찾으셨습니까? 현석이 말했습니다. 최근 해고된 직원들 명단 전부 가져와. 그리고 복직 처리 현황도 확인해.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10분 뒤 서류를 들고 돌아왔어요. 현석이 서류를 받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이름에 눈이 갔습니다. 윤하은, 5년차 직원. 해고 사유는 근무 중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현석이 인사팀장에게 물었어요. 이 직원 복직 통보 확인됐나?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문자로 통보했고 오늘 출근 예정입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출근하면 나한테 연락해. 직접 만나보고 싶어?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석은 의자에 기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 직원 출입구 앞에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제 복직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일할 수 있는 걸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원증을 찍고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유니폼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유니폼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신발 코너로 올라가자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은아, 돌아왔구나. 동료 한 명이 달려와 하은을 안았어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 다 걱정했어. 하은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잠시 후 관리자 김태규가 다가왔습니다. 윤하은 씨,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사장님이요? 김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세요.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료들이 격려의 눈빛을 보냈어요. 하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이사장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뒤에 현석이 앉아 있었어요. 현석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하은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현석이 하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하은 씨 맞죠?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나요? 게다가 당신은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을 쓰셨더군요. 그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지 압니다. 하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현석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현석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백화점 건물이 보였어요. 저 백화점을 포함해서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곳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제 이사회 결정으로 무단 구조 조정은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해고된 직원 전원이 복직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서민호 전무는 직위 해제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할 거예요. 그리고 재단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억울했던 날들이 떠올랐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어요. 현석이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은 씨 맞죠? 저는 준혁이라고 합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사장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 이사회 자료를 준비했어요. 서민호 전무의 무단 구조조정 증거를 모은 사람이 저예요. 하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준혁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은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하은은 명함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좋은 하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다시 신발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신발을 권하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따뜻했고 손님들도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은 자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휴게실로 내려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이제는 컵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시락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복직 후 받은 급여가 들어와 있었고 밀렸던 월세도 냈어요. 집주인한테 사과 문자도 받았습니다. 하은은 도시락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준혁이었죠. 오늘 퇴근 후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준혁이 명함을 건넸을 때부터 가끔 안부 문자가 왔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은은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6시에 백화점 앞 카페에서 뵐게요. 하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도시락을 마저 먹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동료 한 명이 옆에서 놀리듯 말했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 하은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냥 커피 마시러 가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구랑? 혹시 저번에 무대에서 본 그 남자? 하은은 대답하지 않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백화점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앞에 도착하자 준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은을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하은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 준혁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뭐 마실래요? 하은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준혁이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잠시 후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으며 준혁이 말했어요. 요즘 일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애초에 해고가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를 살린 사람이 해고당했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에 대해 알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은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당신만 나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하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궁금했어요. 하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요? 뭐가 궁금하셨는데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통장에 남은 전 재산을 써가면서 낯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당신은 특별해요.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5년간 백화점에서 일한 이야기, 아버지 병원비를 보내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날 할머니를 도왔던 순간의 이야기까지요. 준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가 끝나자 준혁이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니. 하은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이야기까지요. 하은은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밖은 이미 어두웠고 거리에는 불빛들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준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하은이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데려다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하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준혁은 하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하은은 대답했어요. 일단 지금 일을 계속하려고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아버지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조금씩 저축하려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하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오늘 커피 감사했어요. 즐거웠어요.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이 손을 흔들며 돌아섰어요. 하은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정임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은은 약간 긴장했지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하은은 정임의 저택을 다시 찾았어요. 철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정원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정임이 서 있었어요.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석과 준혁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하은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하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초대했어요.
하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현석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스럽고 맛있었어요. 네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임이 하은에게 물었어요. 요즘 일은 어때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동료들도 잘 대해주고 손님들도 친절하세요. 다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울게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하나 제안이 있어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단 본부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현장 직원 중에서 팀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하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직원이 필요해요. 현장 경험도 있고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현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준혁이 옆에서 말했어요. 제가 프로젝트 담당이에요. 함께 일하게 될 것 같네요. 하은이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식사가 끝나고 하은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임이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편하게 놀러 오세요. 하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준혁이 하은을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돼서 기대돼요. 하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집 앞에서 내린 하은은 준혁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50만 원을 쓴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준을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기준이었죠.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선의는 돌고 돈다는 걸요. 자신이 베푼 선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일자리도 되찾았고 새로운 기회도 생겼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잠들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을 안고요.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은에게 세상은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